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정치 현안을 깊숙하게 들여보는 시간. 오늘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우리 기라성 같은 무슨 말씀을? 김기성 국장님을 자, 그만하시고. 뵈니 아니 반가워서 그래요. 좀 인간미 넘치는 미스터마토.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자, 정치 현안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제 있었죠.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결과를 놓고 각각의 해석이 지금 틀립니다. 언론마다도 틀리고 그다음 여기에 비추어서 뭐 당청 갈등, 권력 구도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더 복잡한데요. 당에 계시잖아요. 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취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른바 한병도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이 공천 관련한 논란 때문에 치러진 겁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 역설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인물이 좀 필요하다. 네네. 첫 번째로는 이 당청 관계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책내 대표 측에서 끊임없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불쾌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무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네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거 네네. 1번. 두 번째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시의 모습이라던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잘 통하냐. 비교적 잘 맞는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상황 실정돼 있었고 이재명 대표시장의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너무 결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희석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호남 출신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첫 예결위원장입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정책을 또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호남에 중요한 사안이 많거든요. 네. 지역 통합 문제도 있고 등등을 봤을 때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소통, 실력, 호남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비교적 당에서는 좀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나오고요. 근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술을 한 잔도 아, 못한다. 예, 예, 예. 별명이 술을 한 병도 못한다 해서 한병더다라는 우기가 있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의외로 종교계하고도 소통을 잘해왔다. 이게 원불교 신자인데 네, 제가 네, 좀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래저래 한병더 수석이 좀 소통을 잘한다. 그래서 당내 그리고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었다는 거 분석이 됩니다. 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당청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또는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요, 지금 최고위원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같이 치러진 굉장히 독특한 선거였는데, 최고위원 선거에는 이성윤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네네. 했습니다. 네네. 이른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원들이 일단 최고위원들에게는 개혁을 해라라는 과제를 확 심어준 것 같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특검법 처리라든가 내란세력 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원내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민생 살리는 데 조금 더 무게를 같이 실어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책내 대표 힘 실어주기 그러나 적절한 민생을 통한 약간 속도전 조절. 그래서 저는 견제와 균형이 좀 기가 막히게 전략적으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선택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순방 가거나 이럴 때 일부 상임위가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우려가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근데 청와대도 뭐 그렇죠. 좀 불편한 기색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청와대 간에 좀 긴밀하게 이런 모습을 안 보이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명도 신임 원내대표가 이 적당한 속도전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가고 조금 속도를 늦춰서 우리가 다른 주제에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하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을 잘할 것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소장님, 네네. 한명도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일단 이분이 축구도 잘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보면 가장 원만한 소통을 잘하는. 온화하죠, 네.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온화하고. 전임 원내대표하고도 굉장히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비교 위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축구 끝나고 저희도 이렇게 제가 소주 한 잔 따라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름을 제가 한병도가 아니라 한잔도로 바꿔라. 한 병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한 잔도 못 드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한참 웃었는데 이분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 이른바 찐명 네. 외곽 그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처럼 전혜연 원장님보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되면 청와대랑 소통은 더 잘 되겠구나라는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김병기 두 분도 노력은 했지만 계속 어쨌든 뭔가 좀 불안하고 뒷받침이 덜 된다라는 지적은 사실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님도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굉장히 온만한 데다가 소통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또 찐명 외곽 조직에서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한 거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나서진 않았겠지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알게 모르게 좀 이심전심 소통이 그렇죠.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원만하고 온화하셔서 혹시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아니요, 주 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조금 이제 주저할까봐 이제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과제가 인터뷰도 했던데요. 뭐 당내 지금 현재 김병기, 강선우 사태에 대해서 네, 김경 네, 네. 이 3인 사태 좀 적극적으로 대할 것 같아요. 네. 제명이든 탈당이든 아니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쇄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멋지자면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별명이 찻소파예요. 찾아가는 소통파. 와. 제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강원도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최문순 지사님하고 그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본인이 강원도에 온 거예요. 네네. 근데 강원도만 안 게 아니라 뭐 곳곳을 찾아다니는데 10개 이상 시도를 다 찾아다니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어떤 애로를 들어야 되는지 다 들었다. 친구 굉장히 평가하고요. 술을 안 드시니까 체력이 좋나 봐요. 그래도 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이게 너무 추우니까 강원도의 그 야외 경기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부상자나 노령층은 동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런 의견이 들어가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그래요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병도 수석이 지시를 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로 평창에 내려와서 2시간 동안 야외에 앉아 있다가 간대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찻소파를 왜 좀 높이 평가하냐면은 그렇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문제가 뭐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직접 또 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의할 때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얘기해서 저쪽에서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고 본인이 직접 이걸 들으려고 하는 점. 저는 이런 점들이 스토리가 쌓여서 좀 많은 의원들이라던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도 그래서 저 사람들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경청하는구나. 네네. 찻소파, 찻경파인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실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지는 그렇죠. 좀 봐야죠. 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당선 소감 한번 듣고 다음 최고위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이제 보궐로 같이 치러진 게 이제 네. 최고위원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와는 좀 다르게 좀 전개가 됐는데 이른바 좀 계파별 대결 양상이라고 할까. 표를 위해서 득표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당청 간의 갈등을 좀 더 비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민주당 내부 관계자가 아니지만 잘 아시잖아요. 뭐 여러 이제 네. 소통이나 정보는 치도 사실 다 친명이고 다 찐명이잖아요. 네, 똘똘 뭉쳐서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로. 근데 친명, 친청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질없고 또 불편한 일이죠. 네네. 다만 오히려 당권파냐 비당권파냐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네네. 그렇게 한번 찐명, 친청이 아니라 나눠보죠. 네네. 어쨌든 지금 정책 내 지도부에게 완전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성윤, 문정부 후보 같은 분이 있었고 네. 힘도 실어주고 우리 모두 친명이면서 친청은 맞는데 네. 뭔가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것에 대한 지적 좀 하는 유동철, 이건태, 강두가 있었던 거죠. 그런 네네. 차이는 분명히 보였어요. 밖에서도.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당원들이 아주 절묘하게 가장 열심히 투쟁한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는데 뭐 저희는 같이 많이 이분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나 양평공지구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탄핵 주장할 때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강득권이니까 그분에게는 1등을. 네네.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의미의 당원들은 또 이성윤은 당원 투표에서는 1등을. 전체 투표는 강두가 1등이지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도 정청래도 당권파도 약간의 비판하는 이분들에게도 다 모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아닌가. 네네. 저는 절묘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자, 부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호사가 되는 언론은 좀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싸움을 붙이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본인이 대표체제 출범한 이후에 최고위원들을 사실 선출하게 됐는데 본인과 소위 이렇게 굉장히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성윤, 문정복 두 분이 들어왔고 네네. 굳이 뭐 최고위원 원내대표 지명직까지 다 합해서 봤을 때는 5대4 구도다라고 네네. 이제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안 된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그냥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네거티브를 안 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팀을 계속 외쳤었고 또 제가 이분이 사실은 경기도 연정부지사일 때부터 쭉 봤는데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한명도 원내대표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포용성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진파, 강력파라고 부르는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있다면 당을 좀 아우르면서 그러면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강득구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절묘한 조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친명 반명 친청 반청 프레임에서 좀 자유로운 분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 선거를 김민석 총리와 가깝지 않습니까? 예, 뭐 근데 김민석 총리가 굳이 뭐 이렇게 대립구도라고 아직 네. 보기는 어렵고 뭐 굳이 말하자면 경쟁자 정도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의의 경쟁자. 강득구 의원님은 개파색이 한병도 원내대표도 개파색이 별로 없다고 언론이 평가하잖아요. 네네. 강득구 의원님도 개파색이 아주 얇은 분이죠. 네. 왜냐하면 이분은 친 DJ, 친노, 친문, 친 이재명을 다 아우르는 분이에요. 실제 그렇게 싸워왔어요. 행동해왔고. 그리고 뭐 경기도 연정부지사 같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 시절에 네네. 도의회장도 하고 연정부지사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그나마 의미 있었던 소연정 또는 중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또 잘 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고 이분이 당연히 저는 1등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뭐 친명인 친청인 이런 갈등 구도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줄 거예요. 잘 조합을 해갖고 다만 무조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는다. 네네네. 조금 오버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이분의 별명 중에 크레물린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네. 아주 묵직한. 옛날 이제 사회주의 소련에 보면 묵직한 어두운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묵직하게 할 말은 한다. 지난번에 1인 1표제 논란 때도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도 방향은 맞는데 네. 뭐냐 속도나 절차나 내용이 조금 어색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청래 지도부가 오히려 더 강덕구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하고 소통 잘하면 훨씬 무게 있고 또 차질 없이 또 그동안 혹시 지적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번에 뽑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집권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뭐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당청 이견 또는 갈등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상당 기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고 우상호 수석이 그것을 또 표출하기도 했어요. 특히 대통령이 뭐 순방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외교 활동 성과를 낳고 있을 때 당이 좀 앞질러 가면서 좀 불편함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갈등이 아니라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현 지도부와 청와대 간에 어느 쪽으로 주도권이 좀 쏠릴 것 같습니까? 이번 지도부 구성을 통해서. 아니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60% 돌파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며 성과를 좀 지켜보는 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나 한명도 원내대표 입장은 우리가 뭐 주도한다 이런 입장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분간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뒷받침한다고 해놓고 앞서간 경우도 있었기 이제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을 당원들이 뽑아준 이면에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사실 정부 여당이 초반부터 티격태격하는 게 국민을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나 한명도 원내대표도 그걸 잘 하면서 당분간은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네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청와대가 주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의 저는 이제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기대를 거는 점이 있다면 한명도 원내대표가 선거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의 갈등이 될 요인들을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세상에 정말 현재 60% 이상 압도질 받는 대통령하고 당대표 주도권 이야기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닌가요? 그런 네네.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정책 대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네. 본인은 물론 계속 이재명이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행동은 그러지 못한 면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시간은 한 4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 극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하면서 뭐 민주 민생 평화를 모두 주도하는 게 이재명의 작전인데 지금 상당히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이재명 욕했던 사람들까지 다 돌아서 요즘 이재명 칭찬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 범민주 중도 세력이 압승을 해서 지방정부마저도 국민주권정부 못지않은 주민주권 지자체로 가면서 네. 예를 들면 정원호가 성동구청장으로 해냈던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가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이 드라마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책 내 짚으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패착입니다. 시대 정신도 안 맞고요. 네네. 4년 내내 이재명이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과 민생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년 동안은 차기 경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새로운 리더십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때 정청래 대표가 정말 4년 동안 잘했으면 새로운 리더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못하면 또 뒤처질 수 있는 거죠. 중앙대 동부노사 하신 얘기는 아니시죠?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오로지 이것은 그동안 제가 참여연대나 민생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민생과 평화와 경제 모두 살릴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민주까지 네네. 그래서 힘을 확 더 실어줘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울 겁니다. 자, 다음 주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그 전에 먼저 단답형으로 한번 딱 단답만 단답형. 해주세요.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진 탈당해야 된다, 안 된다? 저부터 할까요? 네. 자진 탈당 하셔야 됩니다. 당내에서 이미 당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라고 여러 번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나마 민주당이 잃어버리고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 사태 당사자인 짧게 김경도 해주세요. 이전에 바로 탈당했죠. 강선호도 제명했죠.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이라도 제명을 해서 탈당을 안 한 거에 대한 그걸로 일으킨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더 물어야 된다. 제명을 2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혜원 후보자. 지금 이혜원 후보자 또한 이제 가든 의혹이 지금 휩싸여 있는데
사퇴를 해야 된다. 청문회까지 봐야 된다. 저는 청문회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은 후보자의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네네. 그리고 뭐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자의든 뭐 분위기에 휩쓸려갔다 했던 게 잘해서가 아니죠.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국민통합의 의지를 갖고 조금이라도 그동안 분열된 걸 넘어서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청문회까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뭐 국민들이 판단하신다면 그때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뭐 마음 같은 당장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중도 보수 또는 보수까지 해서 저는 일종의 소연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시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보자.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네. 청문회까지는 보자. 네, 저도. 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혜훈 후보자님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이제 지명을 받고 좋아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나오고 본인과 둘러싼 부분에 대해서도 썩 해명을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층이 본인을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해명할 것은 투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정책적으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아주 진실하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속들 타셨죠? 열 받았습니다. 화병 유발자들. 네. 생방으로 보면서 열 받았습니다. 아니 그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약간 구형을 하지 못하고 연기되는 경우를 보셨나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사실 드라마로 치자면 왜 민수희 뭐 이러는 얘기가 들었는데 저는 그걸 보다가 윤석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진짜 화병이 예. 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사실 저는 저는 살다 이게 침대 재판이 이 정도인 건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직위원 재판부가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재판부로서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란숙의 윤석열은 졸고 변호인들은 특검이라던가 재판정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우롱을 넘어서 법정을 희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라던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조롱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 봅니다. 어쨌든 이런 악질적인 태도라던가 반성 없는 자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봅니다. 자, 소장님.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농락을 했다. 침대 축구를 능가하는 침대 변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직위원 재판부는 과연 자유로운가? 소송 지휘권을 전혀 행사하지를 않았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조의대와 직위원의 어떤 제약이나 잘못은 저는 현실에서도 역사에서도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부의 권위를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내란 수괴와 극우 극단 사이 변호사를 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심지어 늘 웃음으로 너무나 관대하게 아랑을 베푸는 모습에서 한편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까지 국민들이 하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법원 안팎에서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니들이 원한 거 다 해준 다음에 엄벌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은 나오더라고요. 네네. 할 말 없게 니들이 뭐 변론권 침해했단 말 전혀 못하게 그런 전망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저희는 마지막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시국사범으로 뭐 양심사범으로 형사재판 많이 받아봤고 많이 받았지만 결심이 연기되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물론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 몇십 년간 시국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양심수들 옛날 민주화 투쟁할 때 이렇게 법정 가면 진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법정을 투쟁의 현장으로 삼아가지고 네네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의 없이 판사들이 자 그만하세요.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하고 네네네. 강제 다 종결시킵니다. 네네. 최후 변론도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서면도 제출했는데 그만하세요. 다 종결시킵니다. 이건 직위원이 이번에 마지막까지 국민들 예를 태우더니 이번에 또 한 번 잘못한 거죠. 더 웃긴 건 13일 날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 이러면 우리 국민들 열폭하는 거죠. 조의대 직위원은 그냥 그걸로 날아가는 겁니다. 13일도 만약에 구형도 못하게 하면. 자, 두 분께 한번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 구형 형량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두 개밖에 없어요. 내란 혐의를 인정해서 지금 구형을 때리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에는 물론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죠.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무기 쪽으로 좀 기울었다. 좀 더 많은 위원들이 무기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들리는 정보나 예상하는 형량 수위 좀 있으시면 본장님. 그냥 뭐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5.18 민주 항쟁 관련한 혐의, 그러니까 강제 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12.12 군사 반란 관련해서 사형일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에 비해서 윤석열의 죄가 가벼운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국민들이 몸으로 뛰쳐나가서 헬기를 맞거나 탱크를 맞거나 이게 아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계엄군행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나갔을 거고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끌려가서 체포되고 그리고 언론이 파괴되고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큰 피해가 그 정도까지는 없었으니 그래도 무기징역 아니야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네네. 윤석열이 의도하지 않아서 큰 피해가 안 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벌이려고 했던 획책을 국민이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검찰은 당연히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사형 구형해야죠. 네네. 사형 폐지 운동을 제가 수십 년 해왔는데 네네. 사형 구형하고 예외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등에만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집행까지. 있습니다. 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 소신까지 정도로, 버리면서 예, 제 소신을 바꿔서라도 윤석열만큼은 너무나 단죄해야 끔찍한 된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자꾸 내란 미수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실행을 내란은 했는데 미수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행을 냈지 이건 않습니까? 내란이 자행됐잖아요. 네. 전현 본연 말씀. 국민들과 우원식, 이재명 등의 리더들이 나서서 제압을 한 거거든요. 신속하게. 자행이 됐고 만약에 조금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진압이 늦어졌거나 제압을 못했으면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 그리고 친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훨씬 길게 장기 독재로 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두환, 노태우만큼의 인명살상이 없었던 부분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빼고는 더 극악무도한 범죄였다라는 건 사형 구형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자, 윤 씨 측이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그 재판부가 물었을 때 변론 시간만 6시간에서 8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 결심 공판에서도 침대 축구는 이어갈 게 뻔한데 과연 내일 구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금 조희대 직연에 대해 특히 이번에 구형이 연기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폭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 당연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직연도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또 한 번 연기할 수는 없다 해서 중간에 소송 직권을 이번에는 좀 행사하면서 종결을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엔 종결해야 됩니다. 본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화병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이진관 부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하는 거 한번 보셨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 논란하는 변호인들한테 감시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재판정에. 그다음에 백대현 부장판사 시간 끌려고 하는 거 보니까 10초간 침묵한 다음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 10초간 침묵하니까 변호인들이 다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지금 내란 수개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재판부에서 내일 검찰의 구형이 나오도록 더 이상 침대 재판 못하도록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판결도 좀 빨리 나왔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직연은 이렇게 재판하대. 네 변호사님들 제가 토를 달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제가 정말 재판 많이 받았고 시국 재판 많이 갔잖아요. 네. 수십 번 봤는데 그런 재판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변호사님 토를 달아가지고 그런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인지 마지막까지 걱정이 되는 거죠. 다만 친절한 척하고 마지막에 중형을 내릴 거라는 분석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희대 직연에서 엄청나게 투쟁을 하고 사방에서 고발도 하고 또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에 개입했을 때는 100만 명이 일주일도 안 돼서 서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희대 직연이 국민 눈치를 보면서 약간 개선된 면이 있는 겁니다. 개선된 면이 있는데 이 정도니까 더 열받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감시하고 규탄하면서 13일에는 구형이 나올 수 있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결심 공판에서만은 구형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이른 선고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또 의심까지 좀 한 번에 날리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